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박근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이 뉴욕 트럼프 타워 주변 상권 소식인데요. 네. 그 주변에 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거처와 정권 인수위원회가 있는 뉴욕 트럼프 타워 주변이 삼엄하게 통제되면서 맨해튼의 가장 화려한 상권 일부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8일 대선 후부터 경찰이 주변 도로의 교통과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인접 상권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서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연중 대목을 맞았는데도 식당과 카페는 종업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주차장이 텅텅 비는 일이 트럼프 타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타워가 있는 지역의 뉴욕시 의원인 게로 드니건 이 블록은 전쟁터와 비슷하게 됐다며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상인들의 생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로 드닉 시의원은 최근 이 블록 30여 개 가게의 매출이 대선일 이후 20% 이상 떨어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뉴욕 시장에게 보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타워 출입구가 있는 56번가는 현재 행과 차량의 진입을 불허하는 전면 통제 상태입니다. 타결을 받은 것은 이 건물에 있는 명품 가게인 티파니와 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손님들을 검색한 뒤 가게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 주변을 지나는 10여 개 시내버스 노선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국 소속 경찰관 200여 명이 12시간 교대 근무로 트럼프 타워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변에서는 불편이 많겠군요. 네네. 다음은 이 중국 소식인데요. 이 마오쩌둥이 오늘로 탄생 123주년을 맞았다면서요. 네, 신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이 오늘로 탄생 123주년을 맞았습니다. 과거 개인 숭배의 대상이었던 마오의 동상 주변에는 여전히 일부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관심권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한때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던 그의 동상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마오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문화 대혁명이 시작된 1967년 청와대가 처음입니다. 청와대를 시작으로 동상 건립붐은 전국으로 몰아쳤습니다. 동상 건립붐은 1969년 중앙정부가 마오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개식을 챙기는 방식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오의 동상 건립이 붐을 이룬 1967년에서 1969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2,000개 이상의 실외 동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0년에 당 중앙은 개인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하더랬고 그 이후 마오의 동상은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청와대 마오 동상은 1987년 해체됐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만들어진 180개 실외 동상이 아직 남아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문화유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오의 탄신 100주년인 1993년에 일부에서 마오 동상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지만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이전과 달리 지금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에서 하나의 제품으로 변모하는 마오의 동상이 중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임신 중 흡연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 임신 중 흡연이 출산한 아이의 신장 기능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네, 일본 교토대학의 가와카미 양리역학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여성이 낳은 아이는 3살 때 신장 기능 이상 신호인 당백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44,500여 명의 3살까지 건강검진 기록과 엄마의 임신 전후 흡연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가와카미 교수가 밝혔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담백뇨 발생률은
담배를 피운 일이 없는 여성의 아이가 1.3%, 임신 전까지 담배를 피우다 임신 중에만 담배를 끊은 여성의 아이는 1.6%, 임신 전부터 후까지 계속 담배를 피운 여성의 아이는 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신 중 흡연에 노출된 아이가 그렇지 않는 아이에 비해 3살 때 신장 기능 이상이 나타날 위험이 1.24배 높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가와카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신장 기능 이상 후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뇨를 방치하면 나중 만성 신장 질환을 거쳐 말기 신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 단백뇨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와카미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임신 중 흡연과 소화 단백뇨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와카미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제 내일이면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갈라섭니다. 한국 보수정당 역사상 첫 분당이라는 이 정치적 실험,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 비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가칭 개혁보수신당 오신환 대변인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자, 내일이면 드디어 새누리당과 이별인데요. 네네. 새누리당 의원으로 의정활동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당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인 건 뭐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어떤 심경이세요? 예, 한마디로 뭐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제가 35세 정치에 입문하고 처음으로 선택한 정당에서 쭉 10여 년 넘게 정치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자 내일 드디어 이제 분당을 선언하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하지만 뭐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이어가기 위한 그런 충정으로 또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1차로 탈당하는 현역 의원의 숫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정확한 뭐 숫자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3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처음에 한 34명 정도를 예상해서 언론에서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예, 그걸 초순경에 나머지 분들이 2차 탈당을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 뭐 전체 숫자로 보면 그보다 오히려 더 한두 명 많이 늘어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처음에 35명, 그리고 34명, 33명, 네네. 오늘 30명 안팎,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긴 하고요. 네네. 저희가 일부에서 이 브리핑 분석해준 이 기자의 진단으로는 네. 이 친박계,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의 좀 설득이 일부 주요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21일 날 탈당 결의를 한 후에 같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별 변동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간지대에서 좀 같이 뜻을 같이 하려고 했던 분들, 그 카운트에 없었던 분들이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뭐 그 이후에 1월 달에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네. 볼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후에 또 새로운 충청권의 지역의 의원들이 또 추가 탈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정병국 준비위원장이죠, 지금. 예, 추진위원장입니다. 예. 예. 인터뷰를 네. 해보니까 네. 어쨌든 이게 삭풍이 몰아치는 살얼음 위로 밖으로 네.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관망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로 생각은 되는데요. 네네. 자, 그럼 어쨌든 숫자 자체는 교섭단체 등록에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그 교섭단체 등록은 바로 하게 됩니까?
네, 지금 교섭단체 준비도 내일 그 분당 선언과 동시에 네. 하기 위해서 서류 절차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당 직전이 되자 이 친박계에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이제 내세웠어요. 네네. 그 인 위원장 내정자가 자, 보수 정당은 언젠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당을 이렇게 쪼갤 상황인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합칠 가능성 있습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께서 그동안 저희 당 내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당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저희가 새로운 변혁을 꿈꾸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지난 4.13 총선 이후에 그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이후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특히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있은 이후에 소위 말한 친박 주류의 패권적 그 모습들은 이 정당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당화돼 있는 일부 세력들의 어떤 패권적인 모습들이 지금의 현재 당 모습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예, 그러려면 그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인적 청산과 그리고 해체 수준의 이 새누리당을 새롭게 재출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변화했거나 혁신했다고 보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과연 저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분당을 선언하게 된 것이고요. 임명진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왔을 때 인적 청산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렵다.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가능하겠냐라고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명진 위원장이 과거에 윤리위원장도 맡고 한나라당 시절이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강직한 인사라 하더라도 네. 자, 내부 사정 잘 모르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네. 인적 청산을 포함한 혁신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소위 친박 주류에서 끊임없이 인적 청산을 배제한 비대위원장을 비주류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새누리당의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네, 그럼 요걸 하나 또 여쭤볼게요. 자, 정진석 전 원내대표 네? 탈당하나요? 일단 27일 내일 탈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예, 이미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반기문 총장과 어떤 인연도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공공연하게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충청권 지역의 의원들을 동반해서 추가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월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즈음 2차 탈당에 합류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27일 날 저희가 한 30여 명 정도 내일 탈당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초쯤에 2차 소규모 탈당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3차 탈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1월 24일에 지금 신당은 이제 설립하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어찌 보면 지금 조기 대선 판에 좀 요동이 있을 것 같은데 반 사무총장의 그러면 이 신당 합류 가능성 어느 정도 점치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 속에서 지금의 여러 최순실 사태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 포함해서 동반 추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친박 패권주의 세력들과는 같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본인도 언급한 바가 있고요. 네. 예,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는 저희는 귀국한 후에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 확보 후에 소위 지금 개혁보수신당과 함께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어쨌든 정말 새로운 보수의 가치들을 구현해내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더 키워 나가면서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제 반사무총장이 귀국해서 비박계와 함께한다. 그럼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뉴스로 뭔가 이제 동력으로 작동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네네. 지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드디어 이제 귀국도 전에 검증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 받았다. 이제 의혹이고 박연차 회장 쪽도 사실무근이다. 또 이 반사무총장 쪽은 황당무계하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외교관 출신으로 이제 이 글로벌 거버넌스 수장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또 별명이 기름장어 이렇게 붙었어요. 너무 네네. 매끄럽게 잘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표현일 텐데 그런데 이제 대권주자로 정치에 참여한다면 이제는 좀 혹독한 검증에 대해서 의연하게 맞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주문들도 많은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은 뭐 지금의 대통령이 뭐 과거의 대통령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미래 권력을 만들어가는 그 후보의 검증은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검증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또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네. 다만 그런 어떤 의혹이 이 선거판에서 늘 근거 없는 또 사실과 다른 어떤 단순한 의혹 제기로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양쪽의 입장에서 이것은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국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논란이 계속 지속될 테니까 네. 어떤 뭐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겠죠. 예. 네. 뭐 뿐만 아니라 또 성완종 이 경남기업 회장 관련 의혹이나 조카의 이제 국제 사기 사건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네. 이제 언론에 또 지금 이제 벼르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지켜봐야 될 네네. 것 같고요. 자, 야권의 입장을 또 봐야겠어요. 친박계 지도부와는 접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냉각기를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이 비박계도 결국 새누리당 정권 창출하고 나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동정범 아니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런 또 이제 비판도 있어요. 이런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늘 뭐 어떤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요. 네. 그 책임을 또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예, 보수의 정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책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머물러 있고 지금의 문제점들에 있어서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재하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당내 투쟁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보수의 혁신을 가져가야 다시 그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다라는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고요. 네. 이 지금의 어떤 분당 선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앞으로의 새로운 정치의 길은 현재 수구적이거나 패권적이거나 또 밀실 정치를 배제한 네. 정말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또 국민만 바라보고 새로운 정치 영역을 넓혀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기 이 신당 창당이 뭐 약 한 달 조금 안 되게 남았으니까 네네. 당대표 또 창당 대회 발기인 대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네. 이제 이 원내교섭단체는 바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네. 이 신당 추진 세력 원내대표는 누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희가 뭐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의원들이 네. 출발을 하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의사 결정하는 과정들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어떤 세력과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네. 지금의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같이 그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새로운 네. 정치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논의를 하고 네. 의견들을 모아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칭 개혁보수신당 오신환 대변인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음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음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음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